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 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바이오 쇼커버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많이 쳐졌던 종목들에서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공매도가 좀 되려 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뭐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에드마이스 해가지고 뭐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뭐 신풍제약이라는 뭐 기업 자체에 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신풍제약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면 사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의미 있는 기사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 안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기사는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제 유럽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꽤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지속 5월 중단이냐 제약업체들이 고민인데, 뭐 일양약품, 녹십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단을 선언을 했고, 대용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미정이다. 종근당은 해외에서 3상이 승인 났다. 근데 사실 뭐 그거 보신 분들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접종률이 세계에서 지금 1위입니다. 제일 많이 맞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뭐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저도 토요일 날 2차 맞았거든요, 화이자. 근데 막 잘 때 막 오한 오고 막 그랬는데, 오한 오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아씨, 이거 저는 뭐 코로나 그 유행한 이후로 전 PCR 검사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어가지고, 굳이 내가 이거 맞아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내가 아픈 걸 내가 왜 이거 아프고 있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실 임상이란 게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아시겠지만 임상 그 신풍제약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도 아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뭐 1000명, 1400명 하면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1400명을 한 명당 한 200만원 든다고 치면은 28억밖에 안 되네. 와, 3상 하는데 28억 든다? 아니면은 1400명을 하는데 한 300만원 든다. 3천만원. 한 42억 드네요. 와, 유재만 대표님께서 이제 42억에서 뭐 이것저것 다 돈 떠든다라고 해서 한 50억에서 100억, 그래 한 100억 든다 쳐도, 야, 이게 대주주 외도랑이 블록딜 해가지고 한 2천억에서 3천억 드셨는데, 이 100억 가지고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종근당하고 신풍제약은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풍제약은 피험자 투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 모집이 어렵다라는 거는 뭐 이상 때부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서도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 대비해서 그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더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임상을, 그 백신 임상을 하고 있는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4,000명 정도 3상 모집하거든요. 근데 400명 정도만 국내에서 모집하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모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크사가 이제 복제약을 허용을 해주면서, 머크사가 이제 복제약을 허용을 해주면서, 이게 또 개도국들, 상대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치료제 보급이 좀 힘든 국가들에게 좀 더 쉽게 보급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 관리들도 밀렸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이슈들이죠. 뭐 특징주 앞에 붙어가지고 뭐 계속된 하락세다라고 하는데,
피라맥스의 남아공 임상 결과가 내년에 나온다고 해요.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 남아공 임상 연구 결과가 2022년 초, 뭐 이전에도 뭐 결과물이 나오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멀죠. 2022년이면은 1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코로나를 지금도 뭐 할로윈데이다라고 해가지고, 할로윈데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더 겁 없겠죠. 코로나 안 무서워 하겠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만 대표님께서 서울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동아약품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뭐 R&D 본부장을 지내시고 30년 넘게 연구원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쭉 뭐 이렇게 뭐 일대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 이 칼춤을 추는 사람, 진짜 이 권력자는 이제 유재만 대표님이 아니시다라는 거는 뭐 신풍제약 주주분들이시면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앞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청렴 결백하고 이제 일 잘하시는 분을 이렇게 내세우시지만,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신풍제약이 이 박스권을 만들어 줬을 때, 여기를 깨고 바로 붙인 거는 괜찮았어요. 깨고 바로 붙인 거는 괜찮았는데, 사실 이때부터 이제 물량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시장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도 빵빵빵빵 터졌던 종목이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자주 보여줬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 부분? 조금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을 때 이제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든 아래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가격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는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뭐 실효에도 많이 찍혔는데, 뭐 그래도 뭐 객관적인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뭐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좀 냉정하게 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뭐 그냥 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실제로 위험해 보였고, 일단 뭐 하방을 계속 깨는, 지금 이틀째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또 바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올라갈 때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상승했다 조정 주고 상승했다 조정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종목들이 대부분. 근데 이런 상승 시의 조정은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또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갈 때 뭐 주주주주 뭐 어몽길 대장님도 아니시고 이렇게 맨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입니다만, 떨어질 때는 이런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게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떨어지고 이게 버틸 힘보다는 위에서 떨어질 물량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심리적으로. 왜냐면은 여기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던질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빠졌을 때, 야, 여기라도 던져야 내가 이 하락을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심리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구간들이 이런 하락 시에 멈추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계속 나오면은 바닥을 잡은 듯 하지만 빠지고, 바닥을 잡은 듯 하지만 빠지고, 바닥을 잡은 듯 하지만 빠지는 그런 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쉽게 물타기, 그죠? 비중 추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반등 나왔네 사볼까?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밀리는 거고,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밀리는 거고, 여기서는 추세를 돌릴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저점을 깨면은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추세를 어쨌든 간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그 추세를 좀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임상 3상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빠지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풍제약의 재료의 그 생존 기간,
생존 유지 기간은 임상 이상까지였던 것 같아요. 임상 이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좀 움직였던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3상으로 가든, 저는 뭐 3상으로 가든 2상에서 중단하든 그 뒤에 2상 후의 결과는 크게 뭐 이상 후에 어떠한 그 움직임 뭐 혹은 이상 후의 이슈들은 주가 상승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존 기간 이 신풍제약, 편하게 말하면 신풍제약 작전 치는 애들은 그냥 임상 이상이라는 그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 이 종목을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나는 그래도 뭐 신풍제약의 임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 나는 신풍제약이라는 뭐 피라맥스라는 약을 믿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믿음이 뭐 홀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냥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이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을 그냥 우리나라에 상장된 뭐 2200개 되는 종목 중에 그냥 그런 종목 중 하나다. 그냥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신풍제약은 임상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임상 이상이라는 것을 보고 열심히 달렸던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자면, 진원생명과학도요, 뭐 백신하고 경구용 치료제하고 뭐 흡입형 치료제하고 함에도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고, 똑같은 이슈로 미국 임상으로는 지금 시세를 안 줬는데 유럽 임상 승인으로 시세를 줬단 말이죠. 결국 주포 노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힘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풍제약도 뭐 꾸준히 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만, 힘내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벤트는 다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다 끝났고, 저희는 11월 첫날이었는데 또 좋게 또 저희 주력주 중에 한 종목이 아침부터 좀 시세를 좀 강하게 줘서 목표로 하는 가격에 또 청산을 했고, 또 좀 만족스러운 좀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블리레 TV와 함께 좀 안정적으로 내가 시간 보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허블리레 TV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첫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전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